실제 기능이 동작하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연동하게 쓰시게 되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문서에 대한 생성을 실제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PDM하고 연동했을 때는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대한 플로우를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플랜에 저와 같은 이제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 실제 그저 메뉴에서 바로 오픈을 PDM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플랜 자체가 일정한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어떤 도면에 대한 일정한 템플릿이 있으면 PDM에 등록을 해놓고 그 PDM에 등록된 템플릿을 불러서 실제 이제 그 파일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템플릿에 넣어놓고 그 템플릿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누가 작업하더라도 똑같은 표준화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PDM 시스템에서 보여지게 될 데이터에서 지금 그 방금 넣은 넘버가 있죠. 그 넘버 자체가 PLM에 그대로 이제 연동이 돼서 똑같은 넘버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세이브를 하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팀센터에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는 그 팀센터에 보여지는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연동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팀센터에 이제 세이브를 하는 과정인데, 세이브를 한다는 의미는 로컬에 내가 작업했던 것을 로컬에 먼저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 세이브한 파일을 그대로 이제 팀센터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아까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넘버가 있었는데 그 넘버도 이제 팀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이브가 끝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팀센터라고 하는 이제 PDM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PDM 시스템에 보시게 되면 실제 아까 작업한 그 스케매틱 도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팀센터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실제 그 이 팀센터에 관련된 아까 이 플랜을 정의했던 실제 그 많은 속성 데이터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PLM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낯설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그냥 내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PDM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에서 작업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부품 동기화에 대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플랜 데이터 포털에는 많은 부품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품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심볼에 지금 연동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는 이제 부품 DB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 DB에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매핑을 시키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심볼에 그 해당하는 부품이 연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데이터 포털에 부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플랜 심볼에 연계된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익스포트 한 거는 뭐냐면 부품을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정보가 이 플랜에도 부품 DB로 존재하지만 PLM에도 똑같은 부품이 존재를 해서 그 부분을 동기화시키게 되면 양쪽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보시면 ERP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팀센터의 유니크한 고유 ID 값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에 있는 부품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DM에 있는 부품 데이터하고 같이 동기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동기화 시키는 것은 이제 메뉴를 통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특정 시간에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시키는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플랜이랑 팀센터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BOM을 이제 체크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랜은 모든 내용을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BOM 데이터도 그대로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BOM을 PDM에 전송하는 가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원 레벨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 그 플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조화된 BOM 형태로도 PDM에 그대로 업로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인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로컬에서 지우고 그대로 이제 PDM 서버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로컬에서는 사용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하시려면 다시 이 플랜을 띄워서 PDM을 부르거나
아니면 PDM 직접 들어가서 실제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 도면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방금 이제 다운로드된 데이터가 PLM에서도 그대로 동기화돼서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이제 뉴트럴 포맷도 지원한다는 건데요. 아까 이제 파일 자체에 대한 그 작성 파일 자체도 이제 업로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PDF라든지 DXF나 DWG나 JPG 같은 뉴트럴 포맷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근데 업로드 자체가 실제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작업한 자체 파일만도 업로드 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PDF를 같이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윈치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윈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행되는 스킴은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메뉴에 대한 이제 이름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인 기능의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PIS 자체가 이제 스탠다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PLM, PDM 툴이 달라도 기본적인 이 플랜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윈칠에서는 새로운 이 플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윈칠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고 이 플랜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윈칠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건 이제 이 플랜 도면을 하나 생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하면 이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플랜 도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어떤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을 담은 템플릿을 미리 PDM에 업로드 시켜놓고 항상 그 템플릿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하면 어떤 엔지니어가 작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표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템플릿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어라면 많은 고객사들이 원하는 템플릿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해당하는 템플릿을 찾아서 그 템플릿 베이스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윈칠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윈칠에서 내가 로컬에 작업을 하려면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 메뉴에 보면 이 플랜에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여기 심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통해서 실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을 내 로컬에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을 이 플랜이 뜨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 베이스로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로컬에 다운로드 되고 이 플랜이 뜨면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물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플랜에 이제 체크아웃한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거기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이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 작업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업무하는 과정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윈치라고는 부품 데이터 동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패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미 부품 DB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부품이 새로운 부품이고 아직 PDM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거를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PDM과 이 플랜의 부품 정보를 동기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패스가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품을 동기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저 ERP에 대한 넘버가 없죠. 여기 ERP 넘버라는 거는 이제 PDM에 아직은 동기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아까처럼 동기화시키게 되면 PDM이 갖고 있는 유니크 값하고 이 플랜의 그 값하고 일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로나이제이션 파트가 양쪽을 동기화시킨다는 의미고요. 동기화시킨 이후에 다시 부품 정보를 열어서 확인하게 되면 실제 PDM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ID 값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를 하게 되고요. 또 동기화하는 거는 이제 꼭 유니크한 ID 값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그 속성 값들, 이 플랜에서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속성 값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다 매핑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플랫 프로젝트를 PTC V7에서 오픈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PDM 시스템하고 이 플랜이 연동이 되게 되면 양쪽에 서로 인터페이스에 쓴 메뉴 셋이 생기는 거고요. 그 메뉴 셋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뷰엠을 실제 이제 추출해서 PDM 시스템에 업로드하는데 우리 이 플랜 쪽은 늘 같은 스킴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이제 PDM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나 화면의 룩앤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여져요. 근데 뭐 대부분의 고객들은 뭐 윈칠이든 팀센터든 에노비아든 별도의 본인들의 툴을 쓸 것이기 때문에 뭐 익숙하신 부분을 쓰게 될 거예요. 다른 툴을 동시에 쓰게 되실 일은 없을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유사한 프로세스나 업무 방식을 통해서 도면을 생성하고 관련되는 부품을 동기화시키고 다 만들어진 이후에 뷰엠을 업로드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 프로세스는 PDM에 타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는 PDM에 타는 거고 내가 작성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체크아웃해서 작성하고 다시 체크인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이 플랜에서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 윈칠에다가 업로드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윈칠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랜에서 만들어진 그 BM 자체를 구조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구 쪽에서 말하는 이제 구조하고 실제 이제 이 플랜에서 만들어내는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구 쪽에서 말하는 구조는 이제 물리적인 부품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조는 좀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의 개념이나 어떤 변경에 대한 개념이 약간 상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 이제 뉴트럴 포맷인데 똑같아요. 이 플랜에서 하는 동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되는 파일 자체 이외에도 뉴트럴 포맷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PDM 시스템이 됐든 ERP 시스템이 됐든 선택적으로 그런 뉴트럴 포맷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화면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업로드된 이후에는 항상 PDM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뷰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PDF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뭐 PDF 뷰어는 다 뭐 라이센스 프리니까 뷰어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타 뉴트럴 포맷을 제공하는 어떤 볼 수 있는 툴이 있으면 그 툴을 통해서도 이 플랜 자체를 띄우지 않고 PDM 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에 대한 동영상만 보여드렸는데 뭐 다수에 대한 동영상도 있겠는데 플로우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윈칠하고 팀센터를 가장 많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PDM 툴이기 때문에 그 툴 두 가지에 대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EPIS가 어떻게 통합되고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